절반 넘게 공장형 회원단체만 건강부는 해당 공모조명이 6만 개 정도. 이번 추경 예산 편성에서 전투와 현장에는 오후 2시부터 국민들에게 정부와 기업 안녕하십니까. 시민언론 덧탐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당나라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심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얘기는요, 제 대학 때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 뭐 보시다시피 이 젊은 친구들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우리 20대 청년의 얘기를 조금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 건데, 그 전에 제 20대 때 얘기를 먼저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80년대 아주 학차 8, 9학번이거든요, 제가. 예. 한 해 재수를 해서 89년도에 학교를 들어갔어요. 학교를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분위기를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정말 제가 대학 1학년 때 기억은 수업을 받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거의 매번 학교 가긴 가는데 거의 휴강이었고, 대물 많이 했죠. 학생운동, 시위 뭐 그런 거. 아마 그때 저하고 이렇게 시대를 같이 하셨던 분들께서는 50대 중반 이상 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아실 겁니다. 특히 80년대 초반, 중반 학번 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거의 다 그때 대학생활 하신 분들께서는 학생운동에 극렬하게 참여를 하셨을 거예요. 매일같이 체류탄 가스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고, 백골단이라는 그런 존재도 알게 되고, 그런 숲에서 학교 생활을 했죠. 학교가 아니었어요, 정말. 공부를 할 수가 있는 조건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시위를 하고 지하철을 탔는데, 4호선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기침을 막 하시는 거예요. 저희 옷에 묻어있던 최루탄 가스 때문에 엄하게 지하철에 계시던 분들이 피해를 입으신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처음에 몰랐어요, 저희는 뭐 그냥 아시겠지만 최루탄 한번 거기에 되면 막 콧물, 눈물, 침 그냥 정신없이 쏟아지거든요. 그리고 아무 생각 모르고 빨리 집에 도망가야겠다 해갖고 지하철을 가서 탔는데, 그게 본의 아니게 이제 이렇게 피해를 입히게 된 거죠, 다른 시민분들께.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래, 너희들 고생이 많다. 기성세대가 못하는 것을 너희들이 하는구나 라는 어떤 교감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생은 저희가 고생도 아니지만, 나름대로 고생이지만, 그래서 기분은 좋고, 이게 좀 뭐랄까, 자부심? 이렇게 뿌듯함? 이런 거요. 예. 역시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는 거를 알아주시는구나, 어른들이. 이런 뭐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힘들고, 그렇다고 제가 나가갖고 앞에 가서 중추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냥 쫄보였어요, 쫄보. 그래서 억지로 한 번씩 참여해갖고, 그냥 억지로 그냥 끌려가고, 뒤에서 맨날 그냥 쫓아다니고, 그냥 쫄보. 예. 그런데도 제가 그런 걸 느꼈으니, 중추적으로 거기에서 역할을 하셨던 분들께서는 얼마나 큰 마음들을 갖고 학생운동에 임했는지는 알 수 있죠. 참고로 그때는요, 한창일 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 전대협 의장이 임종석 씨였어요. 예, 그때 대단했죠. 그때는 정말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학생운동이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평가는요, 다음으로 미루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딱 그랬다 이겁니다. 그냥 제 20대 때는 딱 그랬다 이겁니다. 예. 그때 학생운동을 했던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갖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민주주의에서 기반된 자유, 진정한 자유가 내재된 민주주의의 실현을 염원했기 때문에 학생운동에 참여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포장을 할 수 있네요.
그때만 해도 참 그냥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냥 형들이 하라니까 하고 누나들이 하라니까 했는데 그래도 약간 의식은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확실히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진정한 자유, 진정한 민주주의. 그런데 지금 제 나이 또래에 있는 20대 친구들은 자유를 위해서 살고 있진 않아요. 오히려 지금 이 친구들은요, 보다 좀 공평하고 공정하고 평등이 지배하는 사회에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젊은 세대들의 정신적인 상황과 이념의 포지션과 거리감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 청년들은 지금 우리 20대 청년들은 자유를 원하지 않아요. 이들에게 자유는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자유는 그냥 자유권인 거예요. 정말 주어진 자유. 저희처럼 쟁취하고 투쟁해서 자유를 획득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자유는 그냥 몸에 배어있는 자유입니다. 그러한 자유가 강조되는 사회가 그러한 시대가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굉장히 확산됐죠. 그러니까 현재 20대 청년들은 보다 더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졌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가 우리의 사회가 보다 더 평등하고 보다 더 차이점이 없는 덜한 조금 함께 할 수 있는 공정한 차별 없는 이러한 세상을 꿈꾸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이 자유를 향한 의지는 참 번지수를 잘못 잡아도 한참 잘못 잡은 거죠.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예. 이들은요, 심지어 본인들은 노인들과도 같은 사회적 취약 계층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받는 혜택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기성세대들이 사회가 제공한다 해도 이들이 느끼기에는 우리는 그냥 사회적 약자일 뿐이에요.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되는. 저출산 고령화 탓에 노인 인구는 점점 많아지는 대한민국의 탓에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고령화 지수가 높게 올라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때문에 현재 20대들은 그러한 취약계층을 함께 안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를 원하지만 정작 본인들조차도 취약계층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들이 우리나라의 노인에 대해서, 노인 복지에 대해서, 노인 정책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노인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매한가지니까. 그렇지. 이대남이 예. 윤석열 대통령을 많이 찍었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어른들 60대 이상, 70대, 60, 70대 이상도 70%가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어. 노인들에 대한 20대들의 생각은 어때요?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20대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우리 사회 노인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국가가 노인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점점 많아지거든.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대 입장은 어때요? 아, 그래요? 아,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오케이. 두 개 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게 좀 이제 현대가 혐오의 시대를 사니까 저도 모르게 누군가를 혐오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 그런 분들이 노인이 될 수도 있고 여성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는 되게 좀 슬프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어차피 저도 약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강자일 때 지켜주지 않으면은 강자일 때 제가 지켜줌으로써 제가 약자일 때도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산적인 사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건 이제 제 생각이에요. 일반론이고 예, 상식적인 수준인 거고. 아, 그래요? 근데 그리고 본인 생각이 점점 혐오가 심해지는 시대지만 그런 걸 없애고 다 같이 두르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마음은 좀 들지만 가끔씩 뭐 예를 들어서 노인을 혐오하지 않고. 출퇴근에 갔는데 뭐 자리가 없어요. 노인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그럼 제가 힘들잖아요. 당연하지. 그러면 저도 모르게 좀 나쁜 생각을 할 수도 당연하지. 있고. 그건 당연한 거지. 그래서 그럴 때도 있지만 항상 돌이켜 보면은 그런 거마저도 이제는
좀 포용하고 그런 좋은 사회가 왔으면 좋겠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어쨌든 노인들이나 사회적인 약자는 정부에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 예, 그리고 더 나아가 개인들이 더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행복한 삶이 됐으면 좋겠지만 20대 젊은 사람들의 저도 인터넷에 좀 많이 보거든요. 글들 보면은 노인분들에 대한 되게 단편적인 생각을 보면은 그냥 짊어져야 될 세금이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겠죠. 당연하지. 저는 만약 제가 돈을 벌고 만약 세금을 많이 납부하게 되면 또 그런 혐오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렇지.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현실과 실제가 예. 다르네. 예. 사회적 약자를 보호를 하긴 해야 되지만 저도 약해지기 때문에. 나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예. 노인들을 사회적으로 계속 보호를 한다면 내가 부담해야 될 몫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부담스럽다. 예, 그런 두 생각이 있으니까. 음, 뭐 저는 근데 좀 이상에 가까워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너무 근데 친구들 보면 현실에 지친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렇지. 그런 하면은 또 그런 괴리감이 있죠. 그래서 참 힘들어요. 자, 잘 들어보셨죠? 똑같아요. 이들이 생각하는 건 노인들도 힘들지만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 그거예요. 당장 취직하기도 힘들어 죽겠고. 물론 노인들을 보호하고 배려하고 그게 맞다. 하지만 우리도 힘든데요. 저희를 배려하는 그런 건 하나도 없는데요. 저희가 무조건 젊다고 해서 이렇게 배려 안 해주실 건가요? 결국은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해야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세금도 저희가 많이 내는 거고요. 그러려면 저희가 일도 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좀 편안해야 하는데 저희는 정말 불안해 죽겠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진짜. 저희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취업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어디를 가든 취업 자리는 확보돼 있었어요. 그 중에서 어디를 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지. 그냥 취업하려고 마음 먹으면 취업이 됐었어요. 근데 그때와 지금은 세상이 완전 다르죠. 산업 구조도 완전히 다르죠. 일자리가 완전히 많이 줄어들었죠. 소위 말하는 4차 혁명 시대가 열렸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린 이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20, 30년 전에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저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러한 고통들을 이 20대들은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20대들이 과연 어떤 정책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본인이 생각할 때 사회가, 예. 정부가 네. 앞으로 어떤 정책을 폈으면 좋겠어요, 20대들에? 부담해야 될 세금이 적어지는 게 가장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야 될 돈이 적어지면 적을수록 좋은 거죠. 오케이. 재난지원금 받아본 적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거 얼마 받아봤어요? 그 10만 원 받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냥 10만 원 받았던 것 같은데. 10만 원 나왔었나? 예. 젊은 사람들은 뭐 더 나오는 게 없나? 근데 좀 혜택 많이 받았어요. 만 25세 이상이면은 뭐 3개월 분기마다 50만 원씩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예, 취업 지원금도 있고. 맞아요. 그런 거 받을 때 기분 어때요? 장난 아니게 좋죠. 그거 다 세금에서 나가는 건데? 그거 다 그쵸. 세금에서 나가는 건데?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내는 세금이 아까도 말했지만 예. 현금 지원이란 말이야, 그게. 예, 맞아요. 그럼 내가 세금을 예를 들어 100만 원 냈는데 네. 현금 지원을 그렇게 120만 원을 받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줄어든 거예요, 사실. 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걸 못하게 하니까 지금. 선생님 말대로 근데 저는 받아서 좋거든요. 근데 진짜 돈을 버는 애들은 취업지원금 이런 거 못 받아요. 그렇지, 왜냐면 그거는 자격이 돼야 받으니까. 예, 거기서 이제 불만이 나오는 거죠. 자기는 이제 돈도 벌고 많이 벌면 또 이제 나라에서는 취약층이 아니잖아요. 완전 취약층. 저 같은 경우는 백수니까 취약층이니까 좀 혜택을 받은 건데 진짜 막 옛날부터 일을 많이 해야 하고 이랬던 친구 같은 경우는 더 보수적으로 변하죠. 어차피 내야 될 세금밖에 없으니까. 네, 뭐 똑같아요. 그냥 초지일관
평등, 공평, 공정, 차별 없음.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것까지 좋은데 그게 피부로 오지 않는 거죠. 아직까지 그만큼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지 않고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금만 봐도 그렇잖아요. 뭐 연금 개혁 지금 한다고 뭐 이렇게 말들이 많았는데 지금 한 달여 지났는데 아무런 뭐 반응이 없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급한 문제거든요, 사실 그게. 조금 더 사회를 공평하게, 공정하게 만드는 것, 평등하게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20대들이 느낄 때는 딱 그거 하나예요. 아니, 왜 내 주머니에서 돈을 갖고 가서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뽑아가서 뭐 돌려주는 게 없다 이거죠. 100만 원을 내면 적어도 100만 원어치를 뭘 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 정부는 100만 원을 갖고 가서 50만 원도 안 주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조세에 대한 저항성, 이 소위 말하는 조세 저항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정말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을 하게 해야죠. 그리고 일을 해야죠. 경제활동 인구에 편입이 돼서 젊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그로부터 또 이 부를 창출해내고 또 세금도 많이 내고 그 세금 거친 것으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 그렇게 사회는 건강하게 돌아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러한 사이클을 기대할 수 없는 사회가 점점 돼가고 있죠. 왜냐하면 이들이 세금 내기를 싫어해요. 일하면 뭐예요? 세금만 많이 내고 돌아오는 게 없는데. 그럼 나 일 안 할래. 알바만 할래 그냥. 뭐 일 열심히 해서 뭐해? 세금만 죽어라 내고 나한테 오는 것도 없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사회복지 정책을, 사회복지 제도를 확충을 해서 전 연령에, 전 소득에 맞게 많이 내면 많이 내는 것만큼 혜택을 줘야죠. 그래야 조세 저항을 줄이면서 세수를 확보하는 겁니다. 현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기업 일변도, 기업 친화 일변도 정책만 펼 뿐이에요. 젊은 세대 말만 할 뿐이지 이들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노인들과 비슷한 지금 사회 취약 계층이 돼가고 있어요. 과연 이들이 이러한 조세 저항을 자꾸 갖게 되고 대한민국 내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점점 희미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힘이, 국력 자체가 약화되는 것이에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같은 레벨이라고 생각하는 이 노인복지 정책, 노인복지 제도, 윤석열 대통령이 제공하고 있는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없긴 한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 친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이나 각종 노인 관련된 예산, 정부의 정책 이런 걸 다 없애거나 축소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예. 그건 실제로 본인들이 20대들이 생각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 예. 거기에 대한 느낌은 어때요? 만약에 우리 사회가 그렇게 노인에 대해서 각종 정책이나 혜택을 다 줄여버리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때요? 지금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이 좋은 게 아니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들이 그게 옳게 간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제 생각은 국가가 먼저 지켜주지 않으면은 지금은 저희야 20대들은 젊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되게 강자지만 우리가 늙었을 때 이제는 저희도 버림받을 수 있는 때가 오는 거잖아요. 당연하지. 그거를 생각을 못 하지만 당장이 지금 행복해서 하는 친구들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당장이 납부해야 될 세금이 줄어들고 국가의 부채가 줄어들면은 나라가 강해진다는 생각이 친구가 있고, 세금 다 같이 짊어지고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있고, 근데 이거는 이쪽은 완전 개인주의고 이쪽은 이제 좀 이거는 성향 차이인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계속 이쪽으로 좀 배웠어서 아빠한테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좀 그냥 좀 배움의 차이가 아니라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가 않지. 그게. 예, 그래서 그거 윤 정부가 줄인다고 했을 때 마냥 틀리다고 하기에는 또 그쪽 입장들이 이해가 아니까. 근데 어차피 지금 상당 부분은 계속 노인 인구가 늘어날 거예요. 굉장히. 예. 그리고 젊은 층은 점점 줄어들 거고. 네. 그게 이제 흐름이야.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점점 노인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이 점점 많아진다고. 예. 근데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해서 그거 세금을 내서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서 노인들을 도와주는 수밖에 그게 원래 그렇게 돌아가요. 근데 이게 너무 불균등되니까 힘들어진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20대들이. 20대들이 상대적으로 네. 박탈감이 크구나. 이제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부양 가족이 1대1이면은 덜 억울한데 3명, 10년 뒤에 10명 뭐 이러면은 그것 때문에 애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네, 윤석열 정부의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yes and no죠. 예. 이제 여기서부터 저희 같이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20대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수적이거나 혹은 진보적이거나 노인을 공경하지 않고 우리의 부담의 대상이야. 저분들은 우리가 어차피 책임져야 돼. 미워 죽겠어. 너무 힘들어. 이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청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고 그것으로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챙겨야 된다는 거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들의 역량 자체도 본인들이 생각했을 땐 제한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해서 이 마음은, 정신은 이게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나? 너무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아주 정상적이고 지극히 일반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다만 사회 환경적으로 그것이 그들에게 이해되지 않고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뿐입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국민들 보호하고 국민들의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고 그들의 그 하루하루의 일상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 울타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국가의, 정부의 몫이죠.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그런 그 기능들이 정말 사라져 버렸어요. 정말 말 그대로 각자도생이에요. 이건 뭐 개인 인터뷰를 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 그 20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봐도 그렇고, 얼마 전에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 분들, 그분들 목소리를 빌어서도 그걸 알 수 있어요. 정부 역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성세대와는 달리 우리 20대 청년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현재 무조건, 얼마 전 국방부 업무보고에선가 그런 말을, 국방부인지 어든 국무회의에서 그런 말 했다 하더라고요. 모든 정책은 우리 20, 30대 젊은이들을 기준으로 해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일단은 문제가 다른 계층들, 다른 연령층들은 짜증날 것 같아요. 그 얘기 들으면. 저도 기분 나빴으니까. 대한민국이 전부 20, 30대만 있는 것도 아니고 50대는 어떡하라고. 60대, 70대, 80대, 90대, 100세 넘는 분들은 신경 왜 안 써요? 찍어줬는데 70% 이상이. 그런데 그렇게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해요. 더 중요한 문제는 정작 말은 그렇게 하고 젊은 세대에 대한 정책을 펴지 않아요. 문제는, 더 큰 문제는 그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젊은 세대가 전부 우리가 알다시피 이대남 윤석열 대통령은 다 찍었다, 아니에요. 제가 인터뷰했던 그 친구도 그렇고 상당 부분의 상당수의 우리 20대들은 이재명 그때 당시 후보를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들 왜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근데 직장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도 이재명을 찍은 분들도 많아요. 친구들 많아요. 이미 만약에 자기가 대기업이 됐잖아요. 그럼 받는 연봉도 있고 세금은 어차피 크게 변동이 없는 하나의 그런 탄력 근무제 같은 근무 시간 줄어들잖아요. 진보 쪽을 선택하면. 그러니까 워라밸 쪽에서도 선택을 많이 하는 친구들 많아요. 생각보다 의견들이, 이재남들이 섞여 있긴 하네, 많이. 예. 근데 의외로 일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갖고
또 그게 궁금하진 않아요. 근데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거는 이제 예. 세금 문제가 크구나. 직접적으로 내가 세금을 안 내더라도 그러한 선입관이 있긴 있구나라는 걸 오늘 다 느꼈거든요. 네, 바로 그거예요.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워라밸입니다. 개인의 삶의 행복 추구권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만큼 쉬기도 잘 쉬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저희 세대, 저만 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쉬기는 잘 쉬어야지. 근데 뭐 적당히 쉬어야 되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제 기준으로 봐도 저렇게 잘 쉬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대로 쉬는 거죠. 딱 준비해서 뭐 이것저것 다 해서 아주 제대로. 제 연령대만 돼도 쉬는 건 그냥 잠깐 쉬는 거예요. 예, 일 쪽에 가까운 쪽이죠. 그러나 지금 20대, 30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워라밸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건 그들의 가치죠.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 세대들에게 주 69시간 노동시간을 제한한다고요? 이건 영린을 건드린 겁니다. 결정적으로 타격을 그냥 입었습니다. 이번에 완전히 주 69시간 그거 말을 하는 것 때문에. 기본소득을 제한하고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일제를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던져주고 워라밸을 꿈꾸게 하는 이재명 당대표를 선택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들의 삶은 노동 쪽에 있지 않고 노동과 여가의 밸런스 잡힌 워라밸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69시간 일하라고 52시간 일하지 않을래? 왕창 일하고 왕창 쉬지 않을래? 그걸 누가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타겟이라고 하는 젊은 연령층들에 대해서 전혀 공부하지 않고 정책을 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시민 중에 하나인 저도 조금만 공부하면 알 수 있는 이러한 사항들을 저보다 훨씬 많이 공부하고 훨씬 많이 알고 있고 훨씬 다양한 경력을 하신 행정부에 계신 분들이 이 판단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 당나라에 이르기까지 20대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서 우리의 생각들과 기성세대의 생각들과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현 정부가 얼마나 잘 못 읽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명의 인터뷰라서 뭐 일반화, 폭넓게 일반화, 광범위하게 일반화하는 거는 좀 무리가 따르죠. 하지만 제가 인터뷰하면서 느끼고 이걸 당나라 영상을 준비하면서 느낀 바로는, 그러나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진실이 거기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을 주고 그 대답을 한번 들어봤어요. 마지막 질문은 뭐였냐면요, 그 소위 인터넷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 댓글 싸움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 초록창 네이버에 들어가서 댓글 싸움하고 거기서 우리 진영 저쪽 진영 하고 다양한 온라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에도 물어봤어요. 이 친구 생각과 기존의 전체 모든 20대들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는 있다고 봐요. 아주 짧은 최근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이 댓글 싸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를테면 진보나 보수나 나눠봤을 때 거기 올라오는 댓글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로 올라오는 거는 균형이 좀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치우쳐 있다고 생각해요? 막 정치적이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 본인 개인의 정치 생각만 넣더라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는 엄청나게 보수적인 색깔을 많이 띄고 있어 지금 우리나라 포털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서로 막 비하할 때가 좀 웃겨가지고 저희는 좀 약간 그런 거 좀 이제 재미로만 봐요, 많이. 아, 그래? 서로 그냥 비하하는 것만 보지 정치는 그렇게 관심 없어요. 네, 여러분 들으신 바 그대로입니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막 비웃는 거예요. 그냥 참 웃긴다. 뭐 저런 말을 하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대로 생각이 있는 20대라면 그렇게 쓰지도 않을 거고 그렇게 반응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들은 이건 제 시각, 제 의견을 말씀드리니까 뭐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고요. 정말 진실이 담긴 팩트, 사실 그대로를 담은 댓글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인위적인 어떤 이들의 뭐 생각이나 느낌, 계획들이 실현되는 그러한 그 운동장이라고 볼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20대들은 거기에 별로 참여도 하지 않고 뭐야 쟤한테 웃겨. 뭐 저런 짓들을 하고 노니? 뭐 이런 시니컬한 반응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주위에서 뵈면 뭐 온라인 댓글이나 온라인 그 커뮤니티에서 막 치열하게 싸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영향력 무시 못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거기에 몰입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필요 이상 잘못된 것들, 너무 반인륜적인 것들, 그리고 얼토당토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응당한 법적인 대가를 치르게 할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모든 댓글들이나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해당 커뮤니티를 반영하는 연령대들이 생각하는 것을 모두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몇 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것. 그 부분을 꼭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이번에도 그 20대 청년과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지 설명드렸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들,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느낄 수 있었어요. 파악할 수 있었고 확인할 수 있었어요. 참 다른 세대가 대화를 하기라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같은 진영에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어깨동무하고 같이 앞으로 전진해야 할 동지이고 동료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반목은 줄이고 비록 차이가 나는 연령대가 있다 할지라도 서로 한 발자국씩 좀 양보를 해가면서 같이 으쌰으쌰 지지하고 우리 더 탐사를 비롯한 우리 유튜브 스피커들과의 그 연대, 협력 뭐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더욱더 가열차게 횃불 운동을, 촛불 운동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촛불 운동이요, 들불이 되고 그것이 더 큰 불로 확산이 돼서 온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되기를 바람하지 않으면서 오늘 당나라 준비한 것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때입니다. 봄이 요즘은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이 봄날을 즐기실 수 있는 기회를 잠깐이라도 가지시고 또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